그래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도대체 이 상속세는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와 시작된 겁니까 이게? 네네.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저 건물은 일제 총독 상속세령. 중앙청이었는데. 지금은 공항물관이었던. 헐어서 없는데 광화문대에 있었던 조선 총독부고 일제강점기인 1934년 7월에 처음 세금을 부과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경제적 수탈을 목적으로 사실은 상속세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세율은 호주 상속인 경우에는 16%, 좀 낮죠? 네. 호주 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21%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울에 있는 와가, 기와집이죠. 지금의 좋은 아파트가 한 300원, 400원 했을 때예요. 우와. 근데 상속세액은 5천 원 이상일 때만 세금이 부과됐습니다. 엄청 많아야 되네. 예, 그러니까 수탈을 목적으로 한 총독부조차 보통 집 한 채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지금 제도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광복 이후에는 1950년에 네. 이 세율이 90%까지 높아집니다. 상속세가 90%면 90%? 이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당시에 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뺏기고 제대로 경제 발전한 적이 없으니 그래서 이제 일본이 떠나가면서 남긴 재산을 이제 이용을 해서 당시 기업들이나 재벌들이 돈을 벌었으니까 그 돈을 사회에 이제 환수한다. 아하. 그런 이유로 이렇게 높은 세율을 적용화가 된 거죠. 그 이후 이제 1960년대부터 세 차례 세율이 좀 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정부에 들어와서 1997년에 이제 상증세법,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제 묶어서 법을 만들었죠. 명칭도 이제 상증세법으로 바꾸고 세율을 이제 45%까지 네. 낮췄습니다. 지난 50년 상속세법이 제정된 뒤에 처음으로 상속세법에 대한 전면적인 손질이 착수됐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 방향은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와 또 증여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쪽입니다. 이몽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개편 방안은 중산층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폭 줄이는 대신 고액 재산가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며 배우자의 공제 한도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을 통합하고 과세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10억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진 중산층의 세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중점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인구가 노령화되고 또 남녀 평등주의가 확산됨에 따라서 우리 사회 환경이 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속세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 달에 상속세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올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잘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같아요. 지금. 오늘 수업에서 들은 얘기 계속 듣는 것 같은데요. 똑같이 들은 것 그렇죠. 같아요. 저 때 아니 근데 시작 자체가 상속세 시작 네. 자체가 일제 시대 때 네. 진짜 수탈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가 되게 놀라운데 그렇다면 네. 이제 좀 낮출 때도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80년대 그 얘기를 또 그 당시에 정말 주식이 많으신가 봐요. 의도가 안 좋았잖아. 90% 맞아봐야 이거. 낮춘다고 하는데 부족하십니까? 더 낮춰도 되겠다. 선진국인데 이탈리아 봐요. 4%잖아. 홍석천 씨 지금 이래서 한국 떠나시겠네요. 이러다가. 저 지구를 떠나게 생겼어요. 아니 쌤 지금 이거 잘 봤는데 지금 이거 좀 시기적으로 보면 1997년 이후에는 또 3년 만에 45%였던 지금 세율을 5%포인트 더 올리잖아요.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나요? 네. 이게 이제 15대 국회에서 1996년부터 99년까지 논의를 해서 법을 통과시켰고요. 이제 2000년 1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된 겁니다. 올리게 된 배경을 보면 이것이 이제 1999년 11월 17일 당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제 회의록입니다. 고액 재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변칙적인 상속 증여와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회사 지배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강하려는 것이다. 네. 이런 상속세율 인상 배경에는 이제 두 가지 당시 사회적인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하나는 네. 이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대규모 공적 자금이 기업 구조 조정과 은행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해 투입됐죠. 이 국민의 세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일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은 그 힘든 경제 위기를 헤쳐서 생존했던 지금의 재벌? 대기업들이겠죠. 대기업. 네. 바로 그 대기업 재벌들이 좀 더 사회에 이제는 환원하고 세금 국가 재정에 기여해야 하는 게 옳지 않느냐고 해서 세율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간 것이라고 이제 보고요. 다른 하나는 분명히 이런 논의는 국회에 있었지만 이 논의를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그때나 지금이나 알고 있을까요? 무슨 얘기냐면 이때는 상속세를 내는 분이 1,000명 내외였기 때문에 지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때라 이렇게 세율을 올리고 최고 세율이 50%로 매우 높아진 거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이 거의 없었어요. 남 얘기. 반대 의견도 있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이제 이유 때문에 세율이 지금처럼 이제 50%까지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부의 불평등이나 네. 부의 세습을 경계하는 차원에서 세율이 올린 거라고 봐야 되고요. 또 이렇게 이런 배경에는 당시 이 재벌가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1998년 3월 주주총회 시즌 때 삼성전자나 SK텔레콤을 상대로 재벌 2세에 대한 편법 증여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세청이 대기업 오너하고 상속 관계인들에 대해서 혹시 주식 불법 증여가 있었나, 뭐 편법 상속이 있었나 조사까지 나섰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0년 초에 한 가지 사건이 밝혀진 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기 아실 것 같은데요. S 네, S 기업의 네네. 그 뭐 저기 에버랜드 뭐 이런 거. 아, 정확하게. 어려운 용어 많이 그거죠? 나왔죠. 기억하시네요. 예. 네. 이 물론 당시에 이제 큰 사건이었고 에버랜드 전환 사채 편법 증여라고 이제 우리가 편법 알려져 있죠. 삼성그룹이 이건희 회장의 장남 재용 씨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르면 다음 달 말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특별한 공로나 실적도 없는 이재용을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 말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 8만 5천 원대였던 에버랜드 주식이 실제 가격보다 훨씬 낮은 수준인 주당 7,700원. 10분의 1이 안 되네요. 그 값으로 125만 4천여 주를 이제 96억에 발행을 했고 이거를 다 전액 인수하셨는데 그걸 샀어요. 이게 전체 에버랜드 지분의 62.5%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씨가 당시에 매우 적은 금액으로 경영권을 얻게 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걸 또 나중에 상장을 하니까 또 상장액이 상당했겠죠. 몇십 배 차이까지 얻게 되고 결국 이게 편법 증여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었죠. 선생님, 일각에서는 뭐 상속세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 못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약간 들리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상속세율이 높아서 그렇다 이런 이제 주장이 꽤 많이 있었는데 높은 상속세율과 낮은 기업 가치 과연 직접적인 관계가 있을까요? 지난 7월에 이제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보면 상속세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크게 낮추는 장애율이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게 두 양자 간에 확실한 인과관계는 없고요. 다만 간접적인 영향은 물론 줄 수 있습니다. 네, 조세 정책 연구자로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다른 말로 이제 사업용 자산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통해서 사업용 자산을 통해서 내가 1조 원짜리 기업을 만든 것과 주요 지역에 일찍 싸게 땅을 사서 지금 1조 원짜리 부동산이나 이제 주식 채권을 갖고 있는 것. 자, 여러분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의 상속세가 더 높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투자 안 하고 그 저기 땅값으로 다 돈 그렇죠. 버는 거. 비사업용. 비사업용 자산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기여가 그만큼 적기 때문에 만약 사회 환원을 목표로 한다면 높아야 될 텐데 실제 지금 우리나라의 상속세 세율은 사업용 자산인 경우에 기업으로
상속을 한다 그러면 경영권을 물려주는 특권이다 해서 네. 20%의 세금이 더 붙습니다. 이게 할증과세라 그래요. 네. 쌤, 기업이라는 걸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이게 계속해서 네네. 이게 유지할 수 있게끔 뭔가를 정부에서 도와줘야 되는 느낌인데 네. 왜 전 세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 보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혜택들 뭔가를 마련을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업하기 나쁜 환경. 기업을 하는데 인정받고 존중해 주는 건 아니고 오히려 뭔가 일탈적인 방식으로 돈을 번 거 아니냐라는, 게다가 넌 부자니까 다 내. 게다가 경영권까지 가졌잖아.